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이 BESS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BES가 마치 전기를 위한 타임머신 같다는 그런 재밌는 비유도 있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적절합니다. 에너지를 생성된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을 분리시켜주는 거니까요. 남는 전력을 이제 필요한 시간대로 옮겨준달까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다양한데요. 최근 시장 동향이라던가 정부 정책, 또 기술 경쟁 이런 부분들, 왜 지금 이 BES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의 핵심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BESS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탱크 개념을 넘어서요. 우리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안정성 이걸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중요성하고 미래 가치를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BESS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네, BESS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배터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공급하는 거죠. 특히 요즘 중요한 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크게 변동하잖아요. 네, 맞아요. 들쭉날쭉하죠. 그렇죠. BESS가 바로 이 가널성, 이 변동성을 메워주면서 전력망 전체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송전망 건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요.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제주도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거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발전을 강제로 멈춰야 하는 그 출력 제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BSS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남는 전력을 BSS에 일단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면 그냥 버려지거나 혹은 개통에 부담을 주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전력망 부담도 덜고 결국 이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이어지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핵심 퍼즐 조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럼 정부 정책은 실제로 이 BSS 시장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중앙계약 시장이라는 것도 새로 열렸다고 하던데요. 네,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여기서 2038년까지 총 21.5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주기 BSS 확보 목표를 세웠어요. 21.5기가와트요? 와. 네, 상당한 규모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계약 시장을 개설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자들이 BSS를 건설하고 운영하면 정부가 1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에요. 15년이나요? 네, 아시다시피 BSS 설비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거죠. 정책적 의지가 시장 성장을 확실히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21.5기가와트도 그렇고 15년 계약도 그렇고 정말 규모가 대단하네요. 당장 올해 상반기 입찰 물량만 해도 540메가와트? 사업비로는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던데요. 글로벌 시장 전망도 아주 밝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예측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2030년까지 이 BSS 시장이 현재 2배 이상, 어쩌면 훨씬 더 커져서 많게는 수백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 네, 국내외적으로 정말 막대한 투자가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시장이 정말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번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입찰에서 기술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가장 큰 변화, 이건 뭐라고 보시나요? 특히 배터리 3사 모두 LFP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입찰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LFP요? 기존에 많이 쓰던 거랑은 다른 거죠?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삼원계 배터리가 주력이었는데요. 이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긴 수명과 높은 가격 경쟁력이에요. 아, 수명과 가격. 네, BSS는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번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는 이 LFP의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입찰이 국내 기업들이 LFP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겠네요. LG 에너솔은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 다른 기업들도 막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이번 입찰 평가 기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국내 생산 여부라던가 또 유지 보수 역량,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이 상당히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산업 기여도 항목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싼 제품을 들여오는 걸 넘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가격 경쟁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역시 BSS 하면 과거에 있었던 화재 사고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아, 네.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죠.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러 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BSS 산업이 정말 크게 위축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 쓰라린 교훈 때문에 지금은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도 화재나 설비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예전보다 대폭 강화됐고요. 특히 UL 인증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 표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시스템의 열폭주를 방지하는 설계가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이런 것들의 충족 여부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전 없이는 산업 발전도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된 거죠. 다행이네요.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서 기술 혁신 노력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요. 차세대 BSS 개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뭔가 더 진보된 기술들이 나오겠죠. 물론입니다. 현재 약 24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목표가 아주 야심차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손실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 둘째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 같은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요. 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반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유지보수 시점까지 예측하는 그런 지능형 BSS 시스템을 대화하는 겁니다. AI 기반 자율 진단까지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과거 화재 사고로 잃었던 기술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목표도 2036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3대 ESS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야, 정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해보면 BSS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정말 핵심적인 동력이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또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혁신 경쟁 속에서 특히 LFP라는 새로운 기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기술, 정책, 시장 이 모든 면에서 BSS는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봐야 하고요. 그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서 설치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또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전력망 전체의 운영 철학이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복잡성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